안녕하세요. Model of Fortune 오늘 아티클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페이퍼는 초이, 해링, 행콕 2009 Multivariate Behavior Research의 2009에 publish된 Latent Growth Modeling for Logistic Response Function이라는 페이퍼고요. 저는 최재하고 조지 워싱턴에 있습니다. 이 페이퍼 리뷰를 좀 하기 전에 제가 그 그로스 커브 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페이퍼가 전체 그로스 커브 모델링에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걸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로스 커브 모델링은 한국말로 종단 연구, 그렇게들 종단 모델 연구 이런 식으로 되게 유명한데 종단 연구 학회가 있을 정도로 한국에도 활발하고요. 원래는 이제 Latent Growth Modeling이라고 LGM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Latent Curve Analysis라고 LCA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Longitudinal Data Analysis의 한 종류고요. 그 다음에 Repeated Measure Data Analysis의 또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Growth Curve Modeling은 GCM은 이제 어프로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분류를 하기로 하는데요. Structure Equation Modeling 그 프레임워크에서 퍼스펙티브에서 하는 것 그런 방법이 있고, 혹은 HLM이나 Multi-Level Modeling Perspective 이쪽에서는 이름이 Mixed Effect Model이라고도 하기는 해요. 그 Mixed Effect Multi-Level Non-Linear Mixed Effect 모델이라고 describe를 하기도 합니다. 그쪽 계열이 이제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MLM approach고 SM approach로도 똑같은 게 이제 GCM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페이퍼들이 몇 가지 페이퍼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한 페이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GCM을 바라볼 때는 항상 이게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냐 아니면 Bayesian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이게 이 위에 그 Modeling Approach랑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서로에서 맞물려 돌아가서 베이지안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어프로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베이지안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로스 커브 모델링이다 보니까 리니어냐 non-linear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non-linear 중에서도 non-linear를 그 파라미터의 linearity를 유지를 하느냐, 결국에는 파라미터가 linear 파라미터냐 아니면 inherently non-linear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non-linear growth trajectory를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방법들이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linearity in parameter는 전통적인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나 least square로 잘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inherently non-linear 같은 경우는 이제 그 Bayesian, MCMC를 써줘야지 estimation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역학관계가 얘네들이 있고요. 그로스 모델링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 parameter의 interpretation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reparameterization 하는 요 이슈들이 항상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missing이라든가 attrition 데이터가 또 그 토픽 중에 하나죠. 그리고 growth mixture도 토픽, 그 mixture growth modeling, growth mixture도 핫한 토픽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high order GCM 혹은 multi-level GC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second order growth modeling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growth modeling이 measurement 모델을 달고 가는. 그래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covariate을 넣고 higher clustered 된 상황에서 모델링을 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 multi-level 모델링의 어떤 extension이라고 좀 보셔도 돼요. multi-level 모델링 익스텐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스 파라미터가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했을 때 그것을 코베리에이트를 넣어서 그 어떤 다른 변인들이 그로스 모델링의 디터미넌트, 슬로프라든가 인터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또 한 그로스 커브 모델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유시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또 다른 조금 작은 다른 토픽들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accountability system, 왜 이게 그 policy로 왜 중요하냐면 각 school district이나 state마다 학생들의 그 learning을 measure하고 progress를 분석을 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정책적인 과제로 삼기 때문에 이 모델러들이 되게 파퓰러해요. 이런 데이터를 꼭 매저를 해야 되고 그리고 educational assessment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 게 requirement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practical하게 아주 유용한 그런 모델링 테크닉입니다. 오늘 해야 되는 이 모델링 방법은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페이퍼는 여기 이제 블루로 만들었어요. 결국 Structure Equation Modeling Approach예요. 예, 멀티-레벨 모델링 어프로치가 아니라 SEM 어프로치로 이제 GCM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ximum Likelihood 계열로 GCM을 하는 거예요. 베이지안이 아니고. 그리고 또 Non-linear 모델을 하긴 하지만 Non-linear Growth Modeling이긴 하지만 Linearity in Parameter. 그러니까 결국에는 parameter는 다 linear 그 성격을 띠는 그런 parameter고요. 그 다음에 Reparameterization을 조금 강조한 페이퍼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블루로 마킹을 한 거는 이 전체 큰 픽처에서 이 페이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좀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abstract를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bol드로 표시를 했는데요. Growth modeling follows logistic response function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growth trajectory를 logistic 시그모이덜이라고 하고 S-shape이라는 걸 했을 때 그런 트레젝토리를 탈 때 우리가 이 non-linear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리고 왜 이런 non-linear growth trajectory가 필요한가 사실은 linear는 되게 간단하잖아. the linear model이라고 linear trajectory를 얘기할 수 있는데 non-linear는 infinitely many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왜 이 시그모이덜 S-shape 펑션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justification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페이퍼고요. 그 다음에 SEM 소프트웨어 안에서, literal 소프트웨어 안에서 이게 implementation 가능하고 어떻게 하는지 source 코드도 들어있고 하는 그런 페이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reparameterization 그러니까 이 parameter를 어떻게 해석하지? 그리고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parameter를 이제 좀 변형을 시키고 transformation 시켜서 좀 더 intuitive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기여가 있는 페이퍼입니다. 일단 이 페이퍼를 모티베이션을 좀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이제 시그모이더 혹은 S-shape growth curve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고 그 다음에 이 시그모이더 S-shape growth curve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justify를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sigmoid definition을 보니까 the shape sense sigmoid is almost often used in scientific context to describe an S-shaped curve on a graph. 결국은 많은 현상들이 피노미넌이 이 S-shape 형태를 따라서 움직이고 뭐 파블로 스톡 같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노벨 프라이즈 위닝한 모델들 그런 observation들이 실제 데이터를 컬렉트 해보고 하니까 S-shape으로 많이 움직이고 특히 cognitive development 그 다음에 skill acquisition 이런 관련돼서 그러니까 educational assessment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이 S-shape curve가 왜냐하면 behavior를 분석을 하고 skill acquisition이 저희가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학생들 achievement를 어떻게 progress 하는가 할 때 그래서 이게 justify 했는데 S-shape의 이 특성을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이 bounded 된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희가 linear 모델을 apply를 했을 때 linear 모델은 어떻게 되면 negative value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learning acquisition은 bounded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배웠으면 안 배웠지 negative로 배우는 거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misspecification이 일어나는 거죠. 왼쪽 편에서는. 그리고 상당히 많은 learning acquisition이 upper bound가 존재를 해요. 영원히 막 지식이 늘어나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들이 upper bound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거 lower bound 이제 여기서는 lower Pareto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거 lower Pareto에서는 learning이 occurring을 하지만 slow하게 occurring을 하고 upper Pareto에서는 이제 learning이 하지만 또 growth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중간 단계 여기 center around center에서는 growth가 아주 많이 일어나는
상당히 많은 apparent한 프로세스, 그 growth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surge area, 그리고 일어나는 것들이 가장 surge 포인트라는 거는 이제 어디가 가장 많은 learning이 occurring 하느냐, 그리고 대부분의 learning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occurring 했느냐, 이러한 어떤 교육학적인 그리고 psychological하고 education한 developmental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리니어 모델이 슬로프가 어디냐, 인터셉이 어디냐,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설명을 scientific한 education, scientific한 interpretation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그 S-shape 그 curve를 justify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growth curve 모델이니까 이 왼쪽에 봤던 이 다이어그램은 individual growth고, 그런 growth들이 많은 사람, 여러 명이 있다고 보면 이런 이제 플러스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그 individual's longitudinal change를 분석을 하고 determinant를 뽑아내고 growth parameter를 뽑아내고 그 growth parameter에 다른 어떤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보이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엠피리컬하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모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로스 모델링은 로지스틱 그로스 모델링을 접목을 하게 됩니다. 시그모이더 그로스 모델링을 이제 시작을 컨시더 하게 되는 거죠. 그 시그모이드 펑션을 해주는 펑션들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S-shape을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크탄젠트 모델 같은 경우도 있고 S-shape을 모델링을 해주는 펑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지스틱 펑션이 가장 유명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IRT 할 때도 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도 하고, 뭐 이걸로 정말 이렇게 울고 먹고 저렇게 울고 먹는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많이 저희가 사용을 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가 이 모델 셋업을 할 때 처음에는 여기를 잘 보시면 the 4parameter logistic growth curve function이에요. 저희가 이제 IRT 대부분 수업을 많이들 들으셨으니까, 혹은 logistic regression 수업을 많이 들었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parameter니까 이게 lower bound, upper bound, 혹은 lower asymptote, upper asymptote가 있고요. 그 다음에 logistic intercept slope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래서 t가 independent variable이고, 그리고 4개의 parameter에 의해서 dependent variable, 그 response variable이 움직이는 건데,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i는 이제 individual을 얘기를 하잖아요. each individual마다 이 equation 상에서는 lower bound랑 upper bound가 다 individual하게 존재를 하는 거였었는데, 이 equation에서 이 equation을 넘어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 페이퍼에서는 assumed to be known and common for all individual. 그러니까 이 asymptote가 모든 사람에게 같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asymptote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individual prime라는 그 intercept slope랑 logistic intercept이랑 logistic slope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의 취지의 아이디어였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바꾼 거예요. 전에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lower bound가 0인 걸로 되어 있고, upper bound, 이 친구가 조금 천천히 성장은 하지만 결국에는 100이라는 upper bound로 간다라는 가정 속에서 이 모델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해야지 large transformation에 의해서 linearize가 돼요. log of other transformations. 이 두 개를 픽스를 하지 않으면 이 전통적인 traditional estimation method인 maximum likelihood, 그 다음에 structure equation modeling에서는 estimation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힘들지만 모든 사람들의 upper bound와 lower bound가 fixed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logistic curve 모델링을 하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예, 제가 emphasize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면 이제 이걸 픽스를 시키고 나면 linearize를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냥 logic transformation 해가지고 결국에는 알파랑 베이타가 dependent variable를 nonlinear transform 이렇게 logic transformation 하고 나면 오른쪽에 알파랑 베이타가 linear form으로 남는 거예요. 결국에는 linearity in parameter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나면 결국에는 오른쪽에 나오는 알파 베이타는 결국에는 linear function으로 linearizing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traditional SEM, linear 모델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없었으면 이게 individual하게 안 하면 individualize 하게 되면 이거 linearizing이 안 돼서 그랬던 거예요, 사실. 하고 나니까 이제 편해요. 하고 나면 이제 결국에는 dependent variable 다 transformation 시키고 그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대상으로 이런 알파 베이타 그를 추정을 해내는 거예요. 그 SEM으로 그로스 커브를 하는 101 상태로 떨어져요. 물론 이제 이 비디오를 보시거나 이걸 하시는 분들은 저는 SEM으로 그로스 커브 모델링을 아주 lower 레벨에서 못해 하신 분도 있지만 그 대부분 아주 쉽게 됩니다. 예, 그 SEM으로 growth modeling을 하는 linear growth modeling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요.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이제 dependent variable들이 데이터가 transform 되어 있는 거예요. transform 하고 나서 covariance variance matrix 만들고 그걸 가지고 min 벡터도 구해서 결국에는 그 summary 데이터 transformation 한 covariance variance matrix를 집어넣어서 이제 알파랑 베타를 구하고 알파랑 베타의 민도 구할 수 있고 covariance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페이퍼의 argument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했을 때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가 문제잖아요. 이게 뭐지? 물어봤을 때 저희 logistic regression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그래서 logistic slope 어떻게 해석을 할 거야? 그럼 one unit of independent variable 증가할 때 log of large of dependent variable이 이만큼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쁘지가 않잖아요. 엘레강트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surge slope가 어디냐? 그러니까 maximum 한 gain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그리고 그곳의 maximum gain이 얼마냐? 그러니까 surge slope가 얼마냐? 포인트는 surge slope는요, slope at the surge point인 거예요. 그리고 surge area는 어떻게 찾아내냐?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logistic intercept이 얼마입니다. logistic slope가 얼마입니다. 그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reprimarization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페이퍼에서는. reprimarization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surge point와 surge area, surge slope를 찾아내기 위해서 reprimarization을 하는데 그 reprimarization 했던 그 surge point가 alpha over beta로 define이 되고요. 그 다음에 surge slope는 0.5 times upper asymptote minus lower asymptote times beta로 mathematical하게 drive가 돼요. 그래서 이제 drive 한 거를 이 두 개를 써서 결국에는 저희가 원하는 거는 SP인데 SP가 surge point가 두 개의 기존에 알고 있던 알파 베타의 펑션이라는 거예요. surge slope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 definition과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example도 이 페이퍼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아는 거는 아까 보셨지만 여기서 이 첫 번째 모델에서 알파의 variability, mean, 그리고 variance, 그 다음에 베타의 mean과 variance,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의 covariance를 구했잖아요. 그걸 구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그 surge slope의 variance랑 surge slope의 또 포인트의 variance, slope의 variance, 그 다음에 slope와 그 포인트 사이에 두 개의 변인 사이에 covariance를 구하고 싶은데 이게 nonlinear function으로 존재를 하니까
테일러 시리즈를 통해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통해서 first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 코베리언스 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추정했던 거예요. 이게 되게 파퓰러한데 결국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의 베리언스와 코베리언스가 nonlinear로 nonlinear function of the other already 아는 것들인 경우는 테일러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approximation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approximately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파라미터는 다 알잖아요. 그 평균 kappa sub alpha는 알파의 평균이고 kappa sub beta는 베타의 평균이고 이 모든 컴포넌트를 아니까 이 이퀘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covariance variance matrix between surge point, surge slope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inverse function이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mathematical하게 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매트릭스 엘제브라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매트릭스 엘제브라를 알아야 되는 수준은 상당히 introductory 레벨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일러 시리즈 approximation도 되게 간단해요. 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서 항상 쓰는 nonlinear를 할 때 항상 쓰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글 하셔서 테일러 시리즈 approximation 쳐보시면 대부분의 방법들은 잘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퀘이션 나오니까 막 이게 뭐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맵이 존재를 했잖아요. 알파와 베타의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surge slope와 surge point와 surge slope의 covariance variance matrix를 아는 맵이 존재를 하니까 이 SEM 모델에서 nonlinear constraint을 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이 알파 베타까지는 이제 estimation이 되는데 그리고 이 nonlinear 이 path loading은 nonlinear constraint을 하게 되면 surge point와 surge slope의 mean과 variance 그리고 covariance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설명을 할 때 surge slope와 surge point의 그 값이 나온 거를 가지고 우리가 practical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surge point와 surge slope를 통해서 우리가 growth phenomenon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페이퍼의 주된 argument 그리고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넣을 때 이게 이제 이 페이퍼에서는 강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covariate이 있어서 예를 들어 gender difference가 있다거나 이럴 때 혹은 deep analysis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linear 같은 경우는 slope를 drifting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male slope, female slope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로지스틱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intercept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surge point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surge slope가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investigation을 covariate 그러니까 그 covariate의 영향을 interpretation 할 수 있다. 좀 더 풍부하게 우리가 이런 growth phenomenon을 nonlinear growth phenomenon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네, 그게 주장이고요. 그래요. 그게 이제 주된 내용이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냥 growth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어떤 특성에 따라서 스쿨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 growth 성장하는 게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리서치 퀘션을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퓨처 웍이었구나. 네, 이렇게 끝났고요. 이게 첫 번째 퓨처 웍이고요. 미래에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고 퓨처 웍을 이 페이퍼가 제시하고 있고 FW는 퓨처 웍이에요. 이게 좀 너무 크라우디드해서 제가 줄였고요. 두 번째 퓨처 웍이 이제 베이지안. 여기서 이제 제시했던 거는 이게 왜 여기서 멈춰야 되냐. 그리고 왜냐면 이제 이런 nonlinear transformation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셋업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approximation을 해서 테일러 시리즈 approximation을 해서 surge point와 surge slope를 estimate 하는데 이거를 했던 이유는 저희가 linearity of parameter를 홀드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베이지안을 쓰게 되면 또 더 이렇게 좀 더 flexible한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제시를 했던 거고 결국에는 2018년도 페이퍼
초이 첸 헤링 2018년도 페이퍼가 9년이나 지나서 나온 거지만 이 페이퍼에 여기서 말했던 퓨처 워크를 이제 실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그 페이퍼가 됩니다. 세 번째 퓨처 워크는 이제 오디너리 인디케이터예요. 저희가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 dependent variable은 continuous, metrical한 dependent variable이거든요. Yeah, stay with free. 10분 남았대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dependent variable이 만약에 오디너리면 어떻게 되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보고 싶다 했는데 이 페이퍼가 꽤 많이 나왔어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나왔는데 리니어 상황에서 나왔어요. 로지스틱 커브, 그로스 커브 모델링의 오디널 인디케이터를 다룬 페이퍼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페이퍼가 이 퓨처 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어블 한 거죠. 이걸 익스텐션 시켜서 오디널 인디케이터인 경우 어떻게 그로스를 잡아내는가 그 페이퍼가 퓨처 워크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reference, 이거 관련된 reference들, 이 페이퍼에 관련된 reference들이 linear growth curve modeling with order indicator에 관련된 reference를 좀 정리를 했어요. 제가. 왜냐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보시면 2017년도, 뭐 2013년도, 2018년도 막 엄청나게 나와요. 예. 이거 양 교수님이 우리가 아는 양 교수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페이퍼들이 나와 있어서 찾아서 보시고 이 어프로치를 로지스틱 그로스 커브에 한번 접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어떤 리서치 오퍼튜니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other non-linear growth. 왜냐하면 로지스틱 펑션만 있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적용한 페이퍼들이 제시가 되는데 유 교수님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로지스틱 커브를 조금 truncated logistic curve modeling하고 조금 바꿨어요. 바꾼 이유는 있지만 그거는 좀 다음번 페이퍼에서 설명을 드리고 other nonlinear growth curve modeling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 페이퍼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이 growth curve modeling 정리가 됐고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데 저희가 시간이 몇 분 남았는데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을 조금 받을게요. 네, 제가 질문이 한 가지는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고 한 가지가 좀 컨셉추얼리 좀 알고 싶은 부분인데요. 네. 첫 번째 테크니컬한 부분은 우리가 그 서지 에리어를 갖다 잡을 때 예. 조금 뭐랄까 클리어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이해하는 게. 예. 그래서 서지 에리어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잡았는지 논문 중에는 예. 스페시픽하게 어떤 타임 포인트에서 1위 구간이 서지 에리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은. 네. 서지 포인트 잡을 때는요, 이 펑션의 first derivative를 잡아서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첫 번째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을 잡으려면. 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훨씬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한 거를 세트 0로 놓고 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지 포인트가 나와요. 서지 에리아는 인플렉션 포인트, jerk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바뀌는 거 있죠. 그냥 2번 미분을 한 다음에 그걸 푼 거예요. 이 함수를 2번 미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exponential family func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미분이 되니까 2번 미분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그냥 수학적으로는 conversion 하지만 가능한 거죠. exponential family function. 그래서 이 부분이 surge area 이 부분이 어떻게 잡히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2번 미분해서 0가 되는 inflection point, jerk point를 통해서 jerk point 이제 2개가 나오죠. 이 부분 꺾이는 거, 이 부분 꺾이는 거 2개가 나온 거를 가지고 surge area derivation을 한 거죠. 이 페이퍼에서. mathematic한 derivation 막 그림도 그려놓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applied sense에서는 좀 테크니컬한 거고 거기 있는 equation 갖다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derivation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컨셉추얼하게는 그겁니다. 다른 질문. 네, 다른 질문 하나는 이게 기본적으로 최 교수님 설명하실 때 굉장히 좀 confirmatory analysis에서 그러니까 그 모델 자체가
education이나 psychology에서 많이 활용되고 또 여러 방면에서 많이 활용되었는데 네. 이게 과연 exploratory data analysis에서 활용하는 그런 활용 측면은 가능을 한지 안 그러면 또 사용된 게 있는지 그 부분에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그게 이제 그러려면 그 모든 모델이 이제 confirmatory랑 exploratory 중간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퓨어하게 exploratory 하면 나는 theory도 없고 어떤 식으로 growth 하는지 I don't care인데 fit 잘 되는 거 고하자라는 어떤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confirmatory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for sure 이렇게 growth가 모든 애들의 growth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theory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이렇게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도 해보고 러닝을 하기 전에 이런 모형으로 애들이 실제로 움직이는구나. 제가 지금 여기서는 슬라이드를 준비를 안 했는데 XK 그 플러스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A measurement point가 보면 XK 그 러닝 데이터를 보면 실제 애들이 진짜 이렇게 나와요. 이 lower plate도 있고 upper plate도 있고 surge area도 있고 surge point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practical한 example은 이제는 그런 데이터가 많이 available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왔던 이런 theory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냐? 아니면 바운드를 가지고 움직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간에서 빨리 이런 growth가 일어나냐? 그러는 어떤 프로세스냐? 그리고 이 중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growth가 줄어드냐?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줘서 그리고 특히 많은 부분의 cognitive development, skill acquisition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런 때는 이런 이 시그모이드 모델을 접목하면 참 좋겠죠.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3분 남았는데요. 계속 하시죠. 이거 어차피 뭐 3분 동안은 방폭하기 전에는 질문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Q&A를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네. 다른 질문? 이것도 기본적인 어썸션은 네. 뭐 다른 모델 같이 뭐 모노토닉 인크리징 그리고 뭐 유니디멘저널 로컬 인디펜던스 뭐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전제돼야겠네요. 이게 로컬 인디펜던스는 뭐 스태티스틱한 모델을 할 때 당연히 이게 지금 likelihood 펑션 잡을 때 프로덕트로 잡으니까 이렇게 멀티플라이로 해서 잡으니까 뭐 SEM 퍼스펙티브에서는 로컬 인디펜던스가 그렇게 큰 빅딜은 아니죠. 왜냐면 이게 IRT 퍼스펙티브에서 보는 건 아니니까. IRT에서 썼던 로지스틱 이퀘이션을 우리가 로지스틱 이퀘이션을 그냥 비슷하게 쓰는 거니까 growth 펑션으로 쓰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unidimensionality는 맞아요. 이거는 그냥 the thing이 grow 하는 거예요. multiple thing이 grow 하는 게 아니라 the thing이 grow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지금 같은 경우는 y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dependent variable이 하나의 상황에서 존재를 하니까 뭐 unidimension이라고 표현을 해도 가능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뭐였죠? 모노토닉 인크리징. 네. 그러니까 IRT는 링크 펑션으로 해서 probability of score getting right이 그 theta value랑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 있는가를 describe 하기 위해서 로지스틱이나 normal algebra를 쓰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continuous한 metrical한 dependent variable이 time, 시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에 대한 퀘션을 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펑션을 쓴 겁니다.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 페이퍼가 제가 박사과정 학생 때 SEM을 먼저 듣고 IRT를 들으면서 지도 교수님한테 행콕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게 되지도 않을까요? 막 그러면서 잡아서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했던 페이퍼예요.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렇게 뜻깊은 페이퍼죠. 1분 남았습니다. 다른 질문 하실 분 계세요? 마지막 질문.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모두 그 좋은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리뷰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